330번이죠. 자, 330번 보도록.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요. 자, 보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330번 보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점유를 일단 점유를 상실한다 할지라도 상실이죠. 봐봐. 여기 상실하면 몇 년 있어야 되죠? 10년이죠. 10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란 시효이익의 포기를 가로 묶어봐. 시효이익의 포기 그러면요 즉시 소멸이죠. 즉시 소멸이죠. 그런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란 뭐죠?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아니다. 바로 몇 년 있어야 된다? 10년이 있어야 된다. 10년. 알죠?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완성된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뭐 커피가 쏟아야 된다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이거 사라고 이거 앞에 컵홀더 이거 하는 거 이거 잘 있는데 지금? 아, 그 단계는 오케이. 자요 331번요. 토지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 동그라미 점유가 계속되죠.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의 점유는 맨 끝에 직접 점유 그 다음에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332번요.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죠? 여기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행사를 하는 거죠. 자, 333번은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완성 당시 등기상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비록 시효 완성 당시 등기상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여기죠? 여기 원인 어디로 갔네? 어디로 갔지 이게? 아무튼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진정한 권리자를 뭐래서 대위에서 뭐라고? 말소하고 다시 진정한 권리자한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 동그라미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진정한 소유자 위 소유자가 누구냐? 위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예요.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미등기 상태죠. 그럼 여기 미등기 상태 여기 아직 의료 미등기다. 그렇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금 갑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여기는 지금요 을소유 대지의 갑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요 갑은 을에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을은 여기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화장실 한번 갔다 와라 이 말이죠. 의무가 있으므로 갑이용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하더라도 등기업상 소유자 을은 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여기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인도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없다. 자, 4번은요 제3자에 대한 관계라고 나와 있나요? 자,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 여기 이제는요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36번은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완성 후 있기 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에 시효 취득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등기만 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요 다 했으니까 하나 안 했는데 하나 뭐를 안 했냐면 병이 점유를 승계하죠. 그러면 직접 등기를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그거 하나만 안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했으니까 치우면은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우리가 원래는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티니까 어떻게 되냐? 취득시효를 완성하게 되면 그럼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중개를 하거나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남의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이런 경우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20년이 됐죠. 20년이 돼가지고 여기서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이 여기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한테 저당권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소유권도 물권이고 저당권도 물권이잖아요. 알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잖아요. 물권이요. 그래서 물권이 우선하니까요. 여기 소유권도 물권이고 저당권도 물권이죠. 그러니까 을은 병이나 정한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란 말이죠.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37번. 이건 이제 뭐냐면 봐봐. 이게 봐봐. 이 337번 뭐냐면 이거예요. 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등기가 갑이 정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 그럼 경매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한 사람이 경락이 돼봐. 경락인. 그럼 경락이 되면 이 사람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되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또 몇 년이 흘러야 돼요? 20년 또 흘러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경락받은 사람이 을한테 뭐라고 그래?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럼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 경매를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갑한테 막으라고 막는다 안 막는다? 막어? 아니 왜 막어요? 막으면 다시 우리가 을한테 또 등겨줘야 되는데 보통 또라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막죠. 갑은요 차라리 등기한테 경매한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자기네 집에서 부추고 장구치고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을이 할 수 없이 이 경매가 되지 않게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야죠. 만약에 이게 2억이다. 그럼 을이요 대신 2억을 갚았어. 2억을 갚으면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경매도 없어지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요 을이 갑한테 2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걸 구상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그것을 청구할 수 없느냐? 우리가 여러분요 구상권은 어떤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변제했을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 을이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지금 1억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은 5억짜리예요. 이 5억짜리를 병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 병이 갑한테 5억을 다 주면서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돈 1억을 갚아야 될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그런데 5억 다 받고 났어요. 갑이요?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그럼 경매를 청구하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돼? 소멸하잖아요. 소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경매를 당하지 않으면 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은 원래 누가 갚아야 될 돈이에요? 갑이 갚아야 될 돈을 병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랬을 때는 병은 갑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네. 여기서는요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 을이잖아요. 여기서 몇 년이 됐죠? 20년이 됐잖아요. 갑에서 병으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냐 여기다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이 을은요 저당권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저당권이 있는 토지. 이걸 원시취득이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등기하게 되면 갑은 이제 소유자고 내가 소유자죠. 그런데 저당권이 있는 것을 내가 취득하게 돼.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없어지는데 20년 있고 난 다음에 있는 저당권은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겠죠? 경매를 청구하면 경락이 나오겠죠? 그럼 경락이 되면 이 경락이는 새로운 소유자죠? 그러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기 전에 등기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경매가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돈을 갚는 것은 갑을 위해서 갚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337번은요 원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시효 취득자 을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소멸시켰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변제액 상당에 대해서 누구한테?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38번은요
을 소유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갑의 점유 취득처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을의 상속인 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갑은 병에게 취득처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만약 정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럴 때는 갑은 정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완성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이러면요, 우리가 선의의 아니 그냥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을로 돼 있죠. 을이라고 하죠. 여기 점유가 갑이죠. 갑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됐거든요. 20년. 그래서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이 을이요 사망하고요. 여기 상속인이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나 똑같죠. 포괄승계니까. 그러니까요 이 병은요, 이 갑은요 상속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상속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을이요, 이게 지금 토지가 미등기예요. 미등기 토지인데요, 특별조치법 생각나죠? 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제3자니까요. 그러면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보면 여기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등기고 등기가 갑이잖아요. 점유가 지금 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요 미등기야. 미등기. 아직 등기가 아닌 토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20년이 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죠? 아, 소유자가 바뀌면은 등기 안 해도 된다. 어디서 듣긴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미등기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갑이 20년이 되고 나서 자기 앞으로 다시 무슨 등기를 하냐? 보존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결국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미등기여도 누가 소유자? 갑. 보존 등기에도 누가? 갑. 똑같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상속 포괄승계죠? 똑같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다른 사람한테 냈다? 그러면 제3자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 20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39는요 갑이 미등기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 취득서가 완성되었으나 갑의 점유 개시 당시로부터 계속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을이 갑의 점유 취득서 완성 이후에 을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요 지금요 갑은 을에게 취득서 완성을 말 수 있다. 주장을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바뀌었지. 지금 여기 을이죠. 을이고 여기는 갑이란 말이죠. 갑이 20년이 됐는데 원래 이게 미등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했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갑에서 을로 바뀌니까 헷갈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40 이런요 명의 신탁이죠. 이 명의 신탁은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왜 나왔나 모르겠어요. 이러면 우리 봐봐. 이 뭐 학습 나왔으니까 여러분요. 어떤 간에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말이죠. 여기요. 이해할 준비가 되셨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글쎄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낼 필요가 있나? 우리 시험이에요?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자니까 해야 되니까요. 여기 보면 등기죠. 등기가 있고 여기가 점유죠. 점유가 있으면 여기는 갑이고 여기 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을이 사망했다. 사망하고 나서 이게 상속인이다. 그러면 상속인한 때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등기다. 미등기인데 여기서 무슨 등기했다? 갑이 무슨 등기? 보존 등기했다. 그럼 다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상속인은 누구다? 갑 다시다. 이 말은 상속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 이제 등기죠.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가 이렇게 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봐봐 이렇게요. 이게 이제 을이 20명을 점유했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이거 뭐냐? 신탁법상 수탁자란 말이죠. 그러면 신탁법상 수탁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신탁법상 수탁자. 신탁법은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신탁법상은. 알겠죠?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탁자고 이 사람이 신탁법상의 수탁자란 말이죠. 신탁법상 그러면 소유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 갑이요. 갑이 뭐냐? 갑이 수탁자예요. 수탁자. 갑이 수탁자인데요. 수탁자에서 이렇게 여기 병이 신탁자예요. 신탁자인데요. 명의 신탁이 해지가 돼. 세지.
명의신탁 해지. 그럼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단 말은 원래 그 명의신탁 해지는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해지하지만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거든요. 제3자가 봤을 때 유효일 때는. 그러니까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이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해지로 인해서 신탁자 앞으로 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한테도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변경된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효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냐면요, 이런 경우요.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있고 점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년이 됐죠. 여기 을이요. 20년이 됐잖아요. 그럼 등기를 청구하는데 이 사람이요, 갑이요. 갑이 신탁자예요. 신탁자인데요. 20년 되고 나서 갑이요, 병한테 수탁자, 명의 신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명의신탁은 아무 말 없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조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의신탁 무효이고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다니까. 아까 우리 한 번 했잖아요. 등기가 무효면 다시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예요? 다 신탁자가 소유자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를 뭐하고 말소한 후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요. 신의 서수로 갈 때 신탁자하고 수탁자. 그런데 여기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는 말은 명의신탁이 유효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지가 됐다. 그 다음에 신탁법이다. 이게 지금은요, 다른 국어고시에 이게요,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도 한 번 나왔고. 알겠죠? 그래서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보면 명의신탁의 경우요, 시효 완성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신탁법상 수탁자 동그라미하고 소유자니까 뭐죠?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에 해당하죠? 제3자에 해당 거기다 써. 등기 청구 X.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청구 X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41번은요. 을이 병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서 갑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 그걸 써봐. 거기다 유효한 경우에 해지한다니까요. 해지돼서 병에서부터 다시 을에게로 이전되죠.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을 동그라미 을 제3자다.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잘 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차의 취득시효로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 2차의 취득시효는 뭐예요? 20년이 돼가지고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몇 년 있어야 된다? 20년이 있어야 된다. 2차의 취득시효 이렇게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다.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 시를 어떻게 해서 새로운 기산점으로 담아서 2차의 취득시효를 규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불법행위 성립 여부죠. 이런 불법행위 성립은 어떻게 되냐고 봐봐요. 원칙으로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 불이행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갑이요,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넘기면 불법행위, 모르고 넘기면 적법이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가 자주죠. 평온공인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죠. 취득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적법하게 권리를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여기요. 이 뭐죠? 을이 병한테 처분해도 적법이 될 수 있다. 불법이 아니니까 적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만 불법이다? 알고 처분했을 때 이 말이죠. 그런데 344는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악이죠.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하죠. 그럼 맨 끝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344를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게 345예요.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게 권리 행사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리 행사를 한 후 간호 묶어봐. 권리 행사를 했단 말은 20년을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죠. 거기다 써 이퀄 등기 청구권 행사 이 말이죠. 등기 청구권 행사.
그러면 등기 청권을 행사했다 이 말은, 그러면 갑은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봐봐, 알고서 등기했죠. 그것을 뭐란다? 불법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불법 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346건은요,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행사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로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무슨 말이야?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행사 전이라 하잖아요. 행사 전, 동그라미 행사 전. 그러면 시효 완성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이거 모르고란 말이죠.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그 말이잖아요. 그게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이 말이라니까. 여기 봐봐, 여기 모르고 처벌했죠. 모르고 처벌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알았냐 몰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47번은요, 부동산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뭘 했다? 처분했다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그럼 불법행위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채무 불이행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348번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347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거기 주로 한번 보죠.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알겠죠? 그래서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알겠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5번요, 점유의 승계와 법률 효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349번요, 점유를 승계 봐봐. 점유 승계 여기죠. 여기 점유 승계. 점유를 승계하면 하자는 승계하지만 법률 효과인 등기 청구권은 승계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너무 놓지 말고 좀 봐봐. 349번,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청구한다고? 대위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50,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의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 가로로 묶고 무단점유, 시효 취득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무단점유가 왜 시효 취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단점유는 타주점유잖아요. 타주점유. 점유 취득시효는 뭐가 있어야 돼? 자주점유하지. 자주점유. 그러니까 타주점유니까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요, 351번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죠.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자주인지 여부, 자주점유 여부, 자주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취득시효의 성립을 많은 자, 부정하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한다. 자, 왜 그러죠?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 가로 묶고 봐. 그건 누구를 얘기해? 점유자를 얘기해? 상대방을 얘기해? 상대방이죠. 상대방. 왜요? 자주점유를 뭐 하니까? 추정하니까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350은요, 부동산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 여기죠? 현 점유자는 어떻게 한다? 자신의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그 다음에 줄고, 죄송한데요,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면, 여기가 중요한데 안 되어 있네요.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 대위. 우리 남편은 중인데 필요 없어. 무조건 대위예요. 민법은요, 소위 중인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대위부터 시작해. 그래서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변경, 여기요.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소유자가 변경됐죠? 그러면 몇 년만 기다리면 돼요? 3년만 기다리면 되죠?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한다, 청구한다. 자, 353, 취득시효 완성 전 제3자가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뒤 시효가 완성됐다. 17년 만에 이 말이죠. 그럼 완성됐다. 점유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54는요, 두 번째 줄 가운데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말 수 있다. 주장하자. 경과되기 전 알겠죠? 355 취득시효 기간의 만료 전 똑같은 말이죠. 지금 경과전이다, 완성전이다, 만료전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5 위에는 완성전이고 밑에는 경과전인데 여기는 왜 만료전인가? 불싸 골치 아프죠. 알겠죠? 그래도 소유명의가 변경됐죠. 그러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년이 지나면 나머지 기간이 지나면 완성 당시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뭘 할 수 있다? 정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취득시효죠. 자, 7번은요. 원시 취득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소급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된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뭐를 해야?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 동그라미 하고 등기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러면요, 내가요 채권적 청구권은 두 가지를 딱 암기하라겠는데 뭐하고? 너무 놀리지 마. 질문할 때 보면 경기 일으키지 말고 이러면 알겠죠? 꼭 우왕청시한 하나씩 먹고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질문하면 깜짝 놀래. 자요, 여러분 뭐냐면 등기 채권적 청구권 두 가지가 있다. 뭐? 매수인의 등기, 매수인, 부동산 매수인. 하나는 뭐? 점유취득시효. 알겠죠?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부동산 매수인.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다음 주에 또 시험 보면 금방 할 수 있죠. 아나 모르나. 자, 그 다음에요. 자, 357은요. 357은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들 봐봐. 이것은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판례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판례가 점유권에서 오늘 얘기를 안 했네요. 깜빡했고요. 판례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 물권적 청구에서 얘기했으니 안 했구나. 우리 물권적 청구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요. 여기 을 있죠. 을이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을이. 그러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왜 을이에요? 오케이. 누가 얘기했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한다고 했단 말이죠.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뭐를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니까 A하고 B가 3분의 1 이렇게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말이죠. A하고 B가 공유로.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했는데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취득시효가 됐죠?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얼마씩 가져가는가 이 말이죠. 지분의 과하고 똑같이 가져간다 이 말 아니에요. 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마찬가지로 대지도 3분의 2, 3분의 1만큼 점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357이에요. 까만까만 읽어봐.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알겠죠? 그래서 갑은 얼마? 3분의 2, 을은 얼마? 3분의 1 딱 나오죠. 자, 미등기 부동산이죠. 이런 거 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아까 우리 말했죠. 취득시효는 뭐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그런데요, 이 건물이 미등기인 건물을 내가 취득시효한 거야. 미등기 건물요. 미등기인 거. 그러면 나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등기 없어도 돼요? 내가 지금 뭐라고 써요, 여러분한테요? 우리 법조문에 245조에 뭐라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라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들었죠? 못 든 척하지 말고. 자, 들었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가 미등기인 건물을 취득시효로 했단 말이죠. 미등기인 건물을. 그럼 나는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 등기 없이 된다? 등기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15번 얘기했잖아요. 무슨 알겠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다니까 법에. 그러니까 미등기여도 당연히 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등기니까 등기 안 해도 된다?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빼고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상청구권이요. 대상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오케이. 이행불능 전에 뭐를 해야 돼?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그래서 시효를 완성한 점이란 이행불능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 봐봐. 뭐를 보냐면 우리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요. 시청에 가야 되는데. 자, 등기부 취득시효요. 시청 여기서 6시 문 닫죠? 오케이. 여기서 갔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시험? 예. 자요, 등기요. 아무튼요, 공부에 대한 열정을 아주 듬뿍 가지고 있어요. 자요, 등기는 여기에 무효인 등기이든 유효인 등기이든 불문하고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중 보존 등기 기억나요?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 있죠? 무효. 이런 경우는 절대로 등기부 취득시효 안 돼요. 정답에 가장 잘 나와요. 무효인 등기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등기의 공신력 인정해야 안 해? 안 하죠? 여기에 대한요 특별 규정이에요. 특별 규정이에요. 등기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특별 규정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요. 여기 보면 등기부가요 1번 갑이죠. 그다음에 여기 2번요 의뢰예요. 의뢰 등기가 위조가 돼가지고요 이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면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 3번 병이요 의뢰 등기가 무효인 걸 모른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왜? 뭐라고?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요? 여러분요 지금은 혹시 여러분요 밖에 가가지고 혹시 밑범생이 누구냐 물어보면 아직은 기억이 좀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요? 자, 여기요 4번이죠? 4번에 여기요 또 정이 또 가져온 거예요. 정이.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여기서 문제예요.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저분은 아까부터요 계속요 이해가 전혀 안 간다 하더니 답은 또 잘 맞춰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 취득하지 못하죠. 알겠죠? 왜요? 등기는 뭐를 인정하잖아? 공신력. 그러니까요 이 의뢰 등기가 무효죠? 그럼 병 등기 무효고 정 등기도 무효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4년 여기서요 6년 이렇게 이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를 다 합하면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간 뭐가 돼 있고 등기가 돼 있고 10년간 뭐가 돼 있다? 점유가 돼 있다. 등기가 돼 있고 점유가 돼 있다 이 말이죠. 10년간.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요 10년 딱 됐죠. 그러면 이 정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요. 원시 취득이요. 즉시 왜 여기는 즉시냐?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또 문제예요. 이놈이 이렇게 해놨더니요 또 이 5번에요 무라가 없는 놈이요 또 등수를 위조해서 또 등기를 가져가네. 또 등기를 가져가. 알겠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 무가 이렇게 가져왔죠? 무의 등기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이죠? 누가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정이다. 왜 정이다? 이게 중요하죠. 왜 정이다? 답만 알면 되죠 우리가. 알겠죠? 뭐 더 이상 뭐 인생 뭐 있나요? 간단하게요. 알겠죠? 저기가 뭐야? 저기란 말은 나한테 가만히 있으란 말이잖아. 지금 말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할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등기는 효력 오늘 했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이주돼서 정 앞으로 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다. 그러면 정은요 무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뭐 하면 된다? 말소하면 된다. 말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그래서 정은 무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하면 돼.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등기는 여기 봐봐. 등기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10년이어도 되지만 앞 사람의 등기까지 합해서 10년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등기 승계설이다. 이렇게 등기를 승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이때의 점유는요. 그럼 점유로 봐봐. 여기요. 우리는 점유 취득시효는 뭐만 있으면 돼? 점유 취득시효 자주 점유. 자주 뭐?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자주점평 점유. 공연 점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점유 취득시효는
그럼 여기서 등기 치우시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선의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자주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하고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한다? 점유자, 시효 취득자가 입증한다. 저기서 누구죠? 정이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뭐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눈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내가 일부러 여기는 점유지역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점유를 다 써놨는데, 알았죠? 등기가 아니고 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린 것이 아니고 판례가 이걸 왜 얘기했겠어? 변호사가 변호사도 착각해가지고 여기는 저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봐, 점유. 알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눈이 있다고 해서 또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다 이런 말이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시험에 우리가 정답 시험에 나온 것은 이중 부정 등기 아니다. 안 된다. 안 돼. 이중 부정 등기로 무효인 것은 등기 취득시효가 안 돼. 유효인 거 무효인 거 다 돼. 봐봐. 여기가 무효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중 부정 등기로 무효이면 그건 다 안 돼. 무조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등기부취득. 이번에 대법원에서 등기부취득시효는 뭐라고 했다고? 합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볼까요? 360번. 자 보세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고 하면 줄거 중복 등기가 아니라면 거기 한번 줄거줘야 되는데요. 중복 등기가 아니기만 하면 이 말이죠.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 없고 무효인 등기와도 관계없다. 적법, 유효 동그라미 무효 상관없다. 361. 무효인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362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인이 다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죠. 그럼 어때요? 등기 명인이 다르죠. 그러면 먼저 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된 등기는 무효이죠. 이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로 된 때는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하죠. 363은요. 여기요. 등기의 승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364는요.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등기부 상으로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등기부 상으로만 분할된 토지, 분할 동그라미 보면 끝에 무효예요. 무효. 이건 안 돼. 절대로. 자 그러면 점유는요. 365죠. 그러면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의 취득에 관한 뭐라고?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 두 번째 끝에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 점유에 관한 것.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등기에 관한 것. 그래서 맨 위에다 써 등기 X라고. 그 다음에 327중 무과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 과실 여부의 증명 책임. 무과실 똑같죠? 과실 여부나 무과실이나 똑같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 바로 밑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주장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67은요. 367은 상속을 원인으로 점유를 승계했죠.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상속 후 몇 년? 10년. 왜냐하면 상속은 포괄이니까요. 아버지가 6년, 내가 4년. 그럼 모두 몇 년이죠? 10년이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증명을 해야 돼? 무과실. 왜?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것은 증명해야 돼. 자 368 효과요. 몇 년간?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앞사람의 등기. 앞사람의 등기까지. 앞사람. 그것을 우리는 뭘 한다? 그것을 등기 승계설 이 말이죠. 등기 승계설. 그래서 아울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승계 이 말이죠. 승계.
그 다음에 369는요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과 등기로 한 기간이 각각 몇 년 이상? 10년 이상 등기의 승계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370번 나는 없는데 지금부터 이러면 그 몇 개가 더 있죠? 등기 취득시효 하나만 오케이 이거죠. 자요 370번 보세요. 370번을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격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봐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동그라미 완성된 후 그 뭐냐? 소유권 취득이죠. 완성된 후 그러면 바로 소유권 취득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봐봐 여기죠. 다른 사람 앞으로 또 등기가 갔다 이 말. 또 등기가 갔다. 알겠죠?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70은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그러면 소유권 취득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격려 여기 등기가 격려가 됐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다. 왜다?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효력 전속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되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의하여 현재 등기명의자 누구죠? 무죠. 무를 상대로 방해 배제를 청구 가로 묶어. 방해 배제가 뭐냐? 말소 등기 청구예요.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 건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가 아직 소유자가 아닐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시효가 10년이 딱 되면은 바로 그냥 내가 뭐가 돼? 소유자가 돼버려. 내가 소유자인데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 내가 소유자인데.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을 하면은 아직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직은 아니니까 등기를 청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내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등기를 청구한다 말 그런 말은 안 돼. 그 사람의 등기 무효인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하는 말소 알겠죠? 자요 동산이죠. 동산은 원래 몇 년이죠? 10년을 뭐다? 자주 평원 공원은 10년. 그런데 선이 이고 과실이 없다. 그럼 몇 년? 5년이다. 5년. 알겠죠? 5년. 이렇게 선의 취득은 몇 년 만에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 취득은 다음 주에 이름 하겠지만 선의 취득은 즉시로 취득해. 즉시. 선의 취득은 즉시. 왜 선의 취득은 즉시죠? 선의 취득은 유효한 거래를 하거든요. 동산이지만.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는 거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5년,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되지만 선의 취득은 거래를 하거든요. 거래, 사고 팔고. 여러분 편의점 가서 물건 사죠. 5년 있다 소유자가 돼? 바로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똑같아. 선의 취득도 거래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취득시효까지 이런 했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음 주도 좀 중요하죠. 다음 주에는 공동 소유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물권법에서 딱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평범해요. 오늘 취득시효,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할 공동 소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할 뭐냐면 법정 지상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선만 넘으면 나중에 여기 물권법이랑 은 그냥 한번 강의 한번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읽으면 그냥 국어책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 했으니까 여러분요. 취득시효는 약간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집에서 강의요.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2개밖에요. 2개 이거 들어가지고 한 2-3번 들어가지고 딱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죠? 적당히 알면 계속 적당히 공부하니까 적당히 헤매고 적당히 열받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버리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여기 이 부분 있죠? 한 2번 정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